안녕하세요. 외대회복TV입니다. 오늘은 불륜을 멈추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불륜은 처음부터 절대 큰 불길처럼 시작되지 않습니다. 언제나 작은 불씨에서 출발하죠. 직장에서 무심코 건넨 말 한마디, 오랜 지인과의 주고받은 그 안부, 그저 우연히 닿은 눈빛, 처음에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뭐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건 단순한 대화일 뿐이야, 이렇게 수십 번 합리화하죠. 하지만 그 작은 틈은 서서히 자라납니다. 평소에는 그냥 스쳐 지나갔던 그 농담이 자꾸 마음에 남고 별 의미 없던 메시지가 괜히 기다려지죠. 오늘 연락이 오려나? 손에 쥔 휴대폰을 몇 번이고 확인하고 알람 소리에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그러다 어느 날 어느 순간 짧은 만남 하나가 현실을 완전히 지워버리는 듯한 착각을 줍니다. 그 순간만큼은 진짜 살아있는 것 같아요. 일상 속에서 잃어버린 열정이 되살아나는 것 같고 가슴 뛰는 감정이 다시 찾아온 것 같습니다. 가정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그 설레임, 잊고 살던 자기 존재감이 채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깊이 빠져들고 더 놓기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그 설렘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배우자의 눈빛을 마주할 때, 아이들의 해맑은 얼굴을 볼 때, 마음 한구석에서 알 수 없는 무거움이 찾아오죠. 이건 아닌데, 이러면 안 되는데, 머릿속에서 계속 맴돕니다. 아무리 외면하려고 해도 불륜의 그림자는 죄책감이라는 이름으로 따라붙습니다. 밤이 깊어서 불이 꺼진 거실, 홀로 앉아 휴대폰 불빛만 바라본 채 수십 번을 망설입니다. 이제 정말 그만해야 하지 않을까? 아니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이 두 개의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끝없이 싸워요. 메시지를 지웠다가 다시 열고, 차단을 눌렀다가 풀고, 연락을 끊었다가도 또 이어집니다. 그 과정에서 마음은 점점 지쳐가죠. 또 거울을 봅니다. 낯선 얼굴이 비치죠. 처음에는 몰랐는데 어느새 자신조차 자신을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 되어 있어요. 당당함을 잃어버린 그 눈빛, 스스로를 속이는 그 표정, 그리고 차마 입 밖에 낼 수 없는 죄책감. 결국 불륜은 달콤함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길이라는 걸 조금씩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더 두려운 것은 그 끝의 모습, 결말이에요. 불륜은 절대로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들키는 순간 배우자의 울부짖음, 무너져 내리는 가정, 아이들의 충격, 평생 잊을 수 없는 장면이 남아요. 나는 들키지 않을 거야. 우린 다를 거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모든 불륜은 비슷한 결말을 향해 갑니다. 발각이 되거나, 서로에게 버림받거나, 누가 배신하거나, 죄책감에 짓눌려가지고 시들어갑니다. 결코 여기에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그리고 이 길이 끝까지 갈 수 없는 길임을 누구보다 이 본인이 가장 잘 알아요. 그런데도 왜 사람들은 멈추지 못할까요? 왜 어떤 사람은 끝까지 가고 어떤 사람은 도중에 멈출까요? 바로 거기에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불륜을 멈추는 사람들은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도 똑같이 흔들리고 똑같이 빠져들고 똑같이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멈춘 사람들에게는 이 공통적인 특징이 있었어요. 그들의 내면에는 끝내 지워지지 않는 목소리가 있었거든요. 난 아직 돌아가야 된다. 여기서 멈추지 않으면 모든 걸 잃는다. 그 작은 목소리가 끝내 그들을 붙잡아 세웠던 거예요.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불륜을 멈출 수 있었던 사람들의 특징, 더 깊이 들어가지 않고 돌아선 사람들, 그들이 공통적으로 가졌던 그 모습은 무엇일까요? 제가 상담을 통해 알게 된 사실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7가지로 하나씩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현실을 직시하는 용기. 불륜에 빠져있을 때 가장 무서운 건 현실을 보지 않으려 한다는 점이에요. 눈앞에 배우자가 웃고 있고 아이가 해맑게 뛰어놀고 있고 함께 살아온 시간이 여전히 그대로 있는데도 그 모든 것을 외면합니다. 마음은 두 개의 세상 사이를 오가며 괴로워하면서도 이상하게도 현실을 똑바로 바라보려고 하지 않아요. 조금만 더, 이번까지만 들키지 않으면 괜찮을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속이면서 버팁니다. 하지만 멈추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그 전환점이 찾아와요. 더 이상 속일 수 없는 순간, 더 이상 합리화할 수 없는 현실이 눈앞에 들이닥치는 순간이 옵니다. 그때 어떤 사람들은 아이의 웃음을 보면서 무너지기도 하고 현관문에 열고 들어가는 순간 아이가 달려와서 아빠하고 안기는데 그 짧은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이 아이가 나를 존경하지 못하는 날이 오면 어떻게 하지? 친구들에게 아빠를 부끄러워하는 날이 오면 어떡하지? 이 상상만으로도 견딜 수 없게 되죠. 아이의 웃음이 기쁨이 아니라 오히려 칼처럼 가슴을 찌르는 순간이 되어버려요. 또 어떤 사람은 배우자의 눈빛 속에서 현실을 직시합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식탁에 앉아있는데 배우자가 괜히 더 따뜻하게 챙겨주는 그 눈빛을 마주합니다. 뭐 오늘도 고생했어라고 말하는 그 눈빛. 갑자기 너무도 무겁게 다가오죠.
나는 이 사람을 이렇게 속이고 있구나. 이렇게 사랑을 주는 사람을 두고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지? 그 순간 이 불륜의 달콤함은 더 이상 달콤하지 않아요. 차갑고 쓰라린 현실이 눈앞에 와서 부딪힙니다. 또 누군가는 미래를 상상하다가 정신이 차려요. 만약 들킨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뭐 직장에서 소문이 퍼지고 승진도 못하게 되고 또 자녀가 학교에서 상처를 받고 집은 산산조각 나고 뭐 친척과 지인들까지 낙인이 찍힙니다. 앞으로 수십 년 동안 불륜을 저지른 사람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아야 한다는 그 현실. 그것이 너무도 생생하게 다가오면서 도무지 그리고 도저히 발걸음을 더 옮길 수가 없게 돼요. 현실을 직시한다는 건 단순히 눈으로 상황을 확인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내딛고 있는 이 발걸음이 결국 어디로 이어질지를 인정하는 거예요. 지금의 설렘은 잠깐이지만 그 대가는 평생이라는 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멈추는 사람들은 이 단순하지만 잔혹한 진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괴롭더라도 바라봅니다. 인정해요. 그 인정이 그리고 용기가 되겠죠. 불륜은 언제나 달콤한 한타지로 포장되어 있지만 현실은 너무 냉정해요. 아무리 오래 가봐야 몇 달, 길어야 몇 년, 간혹 오래 하시는 분도 있지만 결국 걸리게 되고 그 오래한 기간 동안 내 가정과 자녀들은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되겠죠. 그리고 그 결과는 평생을 흔들어요. 이 진리를 똑바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만이 결국 불륜에서 발걸음을 돌립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이제 그만해야겠다라는 결심이 싹 트게 돼요. 둘째, 책임감이 살아있는 사람. 불륜을 멈추는 두 번째 특징은 책임감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욕망이 흔들리고 순간의 설렘에 취해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그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꺼지지 않는 불씨 같은 책임감이 남아 있습니다. 불륜의 달콤한 순간에도 그 목소리는 끊임없이 속삭여요. 이래도 되는 걸까? 내가 부부로서, 배우자로서, 아빠로서, 엄마로서, 사람으로서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지? 이 질문이 마음속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불륜의 관계는 결코 예전처럼 달콤할 수가 없어요. 웃으면서 뒤통수가 따갑고 즐거운 순간에도 집이 떠오르고 아무렇지 않게 연락을 주고받다가도 아이의 얼굴 하나, 배우자의 손길 하나에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책임감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일상의 아주 사소한 순간에서 그 무게를 느껴요. 아이가 유치원에서 아빠 나 오늘 그림 그렸어 하면서 내미는 종이 한 장. 아내가 아침에 바쁘게 준비해 놓은 그 도시락. 남편이 차 시동 걸어주면 건넨 운전 조심해 오늘 이 한마디. 이런 평범한 장면 속에서 문득 깨닫습니다. 아, 나는 이미 사랑받고 있었구나. 나는 이미 지켜야 할 것들을 가진 사람이구나. 그 깨달으면 가슴을 아프게 찌릅니다. 순간적인 쾌락이 아무리 달콤해도 그 뒤에 밀려드는 무거움은 이기기가 어렵거든요. 결국 그 무게에 짓눌려서 발걸음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 부모로서의 책임감 때문에 멈춥니다. 어떤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오랫동안 외로움에 지쳐가지고 이제 불륜에 빠졌다고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이가 학교 발표회에 갔다가 아이가 무대에서 아빠 엄마 고마워요 라고 말하는 순간 눈물이 터져 나왔대요. 그때 생각했대요. 아, 내가 이 아이의 영웅이어야 하는데 나는 지금 이 아이의 발목을 잡는 존재가 되고 있구나. 이 깨달음이 칼처럼 가슴을 찌르고 그날 결국 관계를 정리했다고 해요. 또 어떤 분들은 상담 중에 그 배우자로서의 책임감 때문에 멈춘 분도 있어요. 아내가 몸이 좋지 않아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병실에서 지친 얼굴로 나 옆에 있어줘라고 말하는 순간 뭐 가슴 깊은 곳에 뭐 죄책감이 폭발했대요. 이렇게 나를 의지하는 사람을 두고 내가 다른 길을 간다고? 그날 진짜 모든 걸 다 끊고 가정으로 돌아온 분도 있어요. 책임감은 때로는 무겁고 때로는 족쇄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무거움이 사람을 다시 붙잡아 세우는 줄이 되기도 해요. 책임감이 완전히 죽어버린 사람은 끝까지 갑니다. 하지만 내면 어딘가에 작은 불씨라도 살아있는 사람은 결국 그 불씨에 이끌려서 돌아옵니다. 불륜을 멈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나는 내 인생을 혼자 사는 게 아니구나. 나를 바라보는 눈이 있고 내가 지켜야 할 사람들이 있구나. 이 단순한 깨달음이 결국 불륜을 끊어내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세 번째, 끝의 비참함을 상상할 줄 아는 사람. 불륜에 빠져있는 사람은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다를 거야. 우린 특별하니까 괜찮아. 들키지 않으면 문제없어. 이 착각이 사람을 더 깊이 끌고 가요. 하지만 불륜의 끝은 항상 비슷합니다. 발각이 되거나 서로에게 버려지거나 죄책감에 무너져 버리거나 그리고 그 어떤 경우에도 아름다운 결말은 결코 없습니다. 멈추는 사람은 바로 이 끝의 비참한 모습을 미리 상상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한번 생각해보면 배우자가 눈앞에서 무너져 내리는 장면을 평생 함께하기로 약속했던 그 사람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울부짖습니다. 왜 나한테 이런 짓을 했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그 목소리를
이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숨이 막혀요. 그 순간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미안해. 그 한마디로 모든 게 용서가 될까요? 아니면 뭐 잠깐의 실수였어. 그렇게 말한다면 오히려 칼이 되어 돌아올 거예요. 그 앞에서 어떤 대답도 무의미합니다. 오직 침묵과 무너짐만 남죠. 또 다른 장면을 떠올려 보면 아이가 커서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이런 말을 듣는 순간 너희 아빠 바람 폈다며 너희 엄마 집 나갔다며 아이의 귀가 붉어지고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집으로 돌아와서 방문을 걸어 잠근 채 울고 있는 그 모습을 이 상상만 해도 가슴이 무너지죠. 아이의 세상은 가장 안전해야 할 가정인데 그 안전한 공간을 스스로 무너뜨린 부모의 얼굴을 어떻게 마주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사회 속에서 내 위치, 뭐 직장에서, 뭐 교회에서, 어떤 공동체에서, 친구 모임에서, 친척들 사이에서 저 사람 불륜하다가 들켰대 그 한마디가 나를 평생 따라다니게 될지도 몰라요. 아무리 노력해도 그 낙인이 지워질까요? 쉽지 않습니다. 상상해보면 숨이 막히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죠. 멈추는 사람은 바로 이 장면들을 미리 떠올려봐요. 상상 속에서 이미 결말을 경험해버린 사람은 더는 나아갈 수가 없죠. 눈앞의 달콤함보다 저 멀리 다가오는 파멸이 훨씬 더 선명해지기 때문이에요. 불륜은 지금의 순간만 모으게 만듭니다. 눈앞에 있는 설렘, 지금의 위로, 당장의 도피. 그러나 멈추는 사람은 그 순간을 뚫고 지나가 결말을 보죠. 그리고 그 결말이 너무 참혹하게 돌아섭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차라리 지금 끊는 게 나아. 지금의 아픔이 100배는 낫지. 그때 비참함은 내가 감당 못해. 그 두려움을 마음에 새긴 사람만이 발걸음을 멈출 수 있는 거예요. 불륜은 절대 반복하지만 해피엔딩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서로 지켜주겠다고 약속하죠. 우리 끝까지 가보자.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요. 의심과 불안만 남아요. 혹시 또 다른 사람 만나고 있는 거 아닌가? 언제 나를 버릴까? 결국 서로를 파괴하고 끝나게 돼 있습니다. 끝의 비참함을 상상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만이 멈출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장면은 너무나 생생하고 그 두려움은 너무나 무겁기 때문이에요. 미리 그 미래를 경험한 사람은 지금의 달콤함을 쉽게 붙잡지 못합니다. 그리고 결단하죠. 여기서 멈추지 않으면 모든 걸 잃는다. 넷째, 스스로를 미워하기 시작한 사람. 불륜의 가장 큰 속임수는 나는 여전히 괜찮다는 착각입니다. 처음에는 상대가 나를 인정해주고 이해해주고 설레게 해주니까 스스로가 특별한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난 아직 살아있구나. 난 여전히 사랑받을 가치가 있구나. 이런 감정이 불륜의 문을 열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요. 이상한 변화가 찾아옵니다. 처음에 상대를 생각하며 웃던 얼굴이 점점 거울 앞에서 굳어져 갑니다. 휴대폰 알림에 가슴이 뛰다가도 동시에 내가 왜 이러고 있지라는 자책이 따라와요. 즐거운 대화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는 스스로에게 화가 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약한가? 왜 이렇게 비겁한가? 스스로를 미워하기 시작하는 순간 불륜은 더 이상 달콤하지가 않아요. 거울 속에 비친 내 얼굴은 낯설고 내 눈빛은 피곤하고 내 양심은 침묵하지 않습니다. 너는 지금 누구야? 이게 진짜 네 모습이야? 자신을 향한 질문이 마음속에서 쉴 새 없이 흘러나오죠. 이 자기 혐오는 강력합니다. 처음에는 숨기려고 합니다. 괜찮아. 다들 이 정도로 하잖아. 한 번뿐인 인생인데 나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 그렇게 합리화하지만 마음속은 이미 알고 있어요. 나는 내 스스로를 존중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불륜에 깊이 빠지는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집니다. 그러나 멈추는 사람은 달라요. 그 자기 혐오를 끝까지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오히려 직면해요. 아, 이건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야. 이대로 가면 나는 스스로 영원히 무너뜨리겠구나. 이 고백이 마음속에서 울려 퍼질 때 비로소 돌이킬 힘이 생겨요. 스스로를 미워하기 시작한 사람은 결국 멈춥니다. 왜냐하면 불륜이라는 달콤한 포장지 안에서 꺼내든 건 사랑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향한 배신이었음을 알게 되기 때문이에요. 상대가 나를 특별하게 보아 주었을지라 몰라도 그 과정에서 나는 나를 점점 더 싫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기 혐오가 마지막 경고음이 되어가지고 돌아서게 만들죠. 다섯 번째, 끊을 수 있는 행동을 실제로 하는 사람. 불륜에 빠진 사람들은 마음속에서 수없이 다짐합니다. 오늘까지만 하고 끝내야지. 이제는 절대 다시 연락하지 말아야지. 다시는 만나지 말아야지. 근데 그 다짐은 대개 몇 시간, 길어야 며칠을 버티지 못해요. 왜냐하면 다짐만 있고 행동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머릿속으로는 그만두고 싶어도 손가락은 여전히 메시지를 누르고 있고 몸은 여전히 약속 장소를 향합니다. 결국 다시 반복되고 후회하죠. 멈추는 사람은 여기서 달라요. 그들은 다짐을 행동으로 옮깁니다. 일단 번호를 차단해요. 메시지를 삭제합니다. 그리고 카톡, 문자, SNS, 심지어 이메일까지 하나하나 정리해버려요. 다시는 연락이 닿지 않도록 스스로의 길을 끊어냅니다. 그 순간 손가락이 덜덜 떨리죠. 차단 버튼 누르기 전 수십 번이나 화면을 켰다 껐다 하며 망설이죠. 아, 이거 누르면 진짜 끝인데.
혹시 상대가 나를 찾아오면 어떡하지? 나도 결국 다시 풀게 되는 건 아닐까? 두려움과 미련이 밀려오지만 그래도 누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비로소 관계의 끈이 약해지기 시작해요. 어떤 사람은 불륜 상대를 떠올리게 하는 물건까지 다 치워버립니다. 뭐 선물로 받은 옷, 편지, 사진, 손에 잡을 때마다 마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아예 눈에 보이지 않게 정리해버려요. 책상 서랍 깊숙이 넣는 게 아니라 완전히 버리고 불태워버립니다. 나 스스로를 지키려면 이렇게까지 해야 된다. 그 결단이 진짜 단절을 가능하게 만들죠. 또 다른 사람은 일상의 길을 바꿔버려요. 늘 퇴근길에 마주치던 카페를 지나가지 않습니다. 일부러 돌아서 조금 더 멀리 돌아가더라도 다른 길로 가요. 그 길을 피하는 건 단순히 공간을 피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내 마음의 길을 바꾸는 행동이죠. 나는 다시는 그 공간에 들어가지 않겠다. 이 다짐이 현실의 발걸음으로 이어지는 순간 관계의 끈이 조금 더 끊어져요. 그리고 어떤 이는 도움의 손길을 스스로 만들기도 합니다. 상담을 신청하시는 분도 많고요. 믿을 만한 친구에게 솔직히 털어놓는 분도 있습니다. 혹시 내가 다시 연락하려 하면 제발 막아줘. 자신의 결심이 흔들릴 것을 알기 때문에 미리 안전장치를 세워두는 거예요. 불륜은 다짐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머릿속에서 수천 번 결심해도 단 한 번의 행동이 없다면 결국 제자리 걸음. 멈추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잘 알아요. 그래서 단호하게 손끝으로 발걸음으로 생활 습관으로 끊습니다. 다짐만 하는 게 아니라 끊어낼 수 있는 행동을 실제로 하기 때문에 그들의 결단은 진짜가 돼요. 처음에는 아프고 공허하고 마음이 덜덜 떨리지만 이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습니다. 내가 드디어 자유로워지고 있구나. 그 순간의 달콤함보다 지금의 고요가 훨씬 더 값지구나. 불륜을 멈추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마음속으로 후회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행동해요. 그 행동 하나가 결국 삶 전체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6번째, 도움을 구할 줄 아는 사람. 불륜에 빠진 사람들은 대부분 혼자서 끊어내려고 합니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단단히 그렇게 결심하면 끊어지겠지. 오늘까지만 하고 끝내면 되겠지. 다시는 연락하지 말아야지. 머릿속으로는 수없이 다짐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혼자 있을 때는 의지가 무너지죠. 밤이 깊어 외로움이 몰려올 때, 휴대폰에 알림이 울릴 때, 함께 갔던 장소가 눈에 들어올 때, 그 순간 다짐은 종이짝처럼 찢겨나가고 결국 손가락은 다시 연락처를 찾습니다. 멈추는 사람들은 이걸 인정해요. 나는 혼자 힘으로는 어렵다. 내 결심은 쉽게 흔들릴 수 있다. 내가 혼자 싸우면 또 결국 제자리로 돌아간다. 이걸 받아들이는 순간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바로 도움을 구하는 길이에요. 실제로 가해자분들 중에서 이렇게 마음이 흔들 때마다 상담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혼자 하는 건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움을 구한다는 건 단순히 살려달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살려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더 깊게 들어가면 용기입니다. 스스로의 약점을, 그 약함을 인정하는 용기, 자존감을 내려놓는 그 용기, 진실을 드러내는 그 용기, 이 용기를 낸 사람만이 불륜에서 벗어나요. 그래서 상담실 문을 두드리는 분들이 많아요. 처음에는 당연히 부끄럽죠. 문 앞에서 한참 서성이다가 손잡이를 잡지 못하고 돌아가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이런 일을 겪는다고 말해야 될까? 혹시 내 이야기가 밖으로 새어나가면 어떡하지? 두려움이 머리를 짓누릅니다. 그러나 결국 용기를 내요. 고백하십니다. 저 불륜에 빠져서 괴롭습니다. 끊고 싶은데 혼자서는 도저히 안 됩니다. 도와주세요. 이 짧은 한마디가 모든 걸 바꿔요. 상담을 통해 알게 돼요. 불륜은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니라 뇌의 보상체계, 습관, 외로움이 얽힌 중독이라는 사실을 혼자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걸 인정하게 되면서 새로운 힘이 생깁니다. 또 어떤 분들은 믿을 만한 친구에게 털어놓는 분도 있어요. 혹시 내가 다시 연락하려 하면 제발 막아줘. 제발 내 정신을 붙잡아줘. 이 한마디 말 꺼내는 거 쉽지 않죠. 창피하고 두렵습니다. 하지만 그 고백이 사람을 지켜요. 누군가 옆에서 함께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 그 울타리가 다시는 빠져들지 않게 막아줍니다. 혼자가 아니란 사실이 삶을 붙잡아줍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공동체 속으로 들어가요. 혼자 있으면 위험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사람들 사이에 자신을 노출시킵니다. 눈치 보는 시선이 오히려 안정망이 돼요. 내가 다시 그 길로 가면 분명 이들이 알게 될 거야. 이 긴장감이 다시 돌아서게 만듭니다. 불륜은 혼자 끊기에는 너무 강한 유혹이자 중독이에요. 다짐만으로는 수없이 무너집니다. 그러나 도움을 구한 사람은 달라요. 그들에게는 버팀목이 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절망을 막아주고 무너진 결심을 일으켜 세웁니다. 도움을 구한다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현명한 선택이에요. 불륜을 멈추는 사람들은 대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완벽하지 않다. 나는 언제든 흔들릴 수 있다.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걸 인정하는 순간 비로소 불륜은 끊어지는 거예요. 결국 도움을 구할 줄 아는 사람이 끝내 멈춥니다. 왜냐하면 혼자가 아닐 때 사람은 훨씬 더 단단해지고 훨씬 더 멀리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7번째, 다시 가정을 바라보기 시작한 사람.
불륜에 빠져있는 동안 가정은 늘 답답한 울타리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늘 같은 집, 늘 같은 배우자, 늘 같은 대화. 나는 왜 이렇게 갇혀있는 것 같을까? 내 삶은 왜 이렇게 지루할까? 이런 생각에 틈을 만들고 결국 바깥에서 만난 새로운 자극이 더 눈부시게 다가와요. 불륜의 순간만큼은 모든 게 달라 보입니다. 나를 이해해주는 것 같고, 나를 특별하게 봐주는 것 같고, 내 인생이 다시 빛나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환상은 금세 바래져요. 상대의 말이 더 이상 새롭지 않고, 만남이 더 이상 특별하지 않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묻어두었던 질문들이 다시 고개를 듭니다. 난 지금 어디에 서 있는 걸까? 내가 원하는 건 정말 이런 삶일까? 그때 마음속에서 점점 더 크게 다가오는 것들이 있어요. 바로 가정입니다. 처음에는 멀리 위로 두었던 그 자리, 매일 지겹다고 여겼던 그 공간, 답답하다고 생각했던 그 관계가 사실은 내가 가장 지켜야 할 것이었다는 걸 그런 깨달음이 옵니다. 아이의 얼굴을 바라보는 순간 이 깨달음은 더 강해져요. 아빠 나랑 놀자 이 한마디가 가슴을 찌릅니다. 아이의 눈은 순수하고 아이의 마음은 부모만을 전적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 믿음을 배신한다는 건 곧 아이의 세상을 무너뜨리는 일이라는 걸 깨닫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모른 채 웃고 있지만 훗날 이 아이가 부모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상상을 하는 순간 더 이상 외면할 수가 없죠. 나는 이 아이의 영웅이어야 하는데 지금 나는 아이의 상처가 되고 있구나. 그 깨달음이 마음을 붙잡아요. 배우자의 뒷모습에도 깨달음은 찾아옵니다. 늦은 밤 피곤한 몸을 이끌고도 아이들 숙제를 봐주고 빨래를 정리하고 내일 먹을 도시락을 챙기는 그 배우자의 모습. 그 뒷모습이 너무도 당연하게 여겨졌던 그 순간들. 하지만 불륜 속에서 방황하다 다시 돌아보니 그 당연했던 모습이 사실은 기적 같은 장면이었다는 걸 알게 돼요. 내 옆에서 이 모든 걸 감당해주고 있었구나. 내가 이 사람을 버린다면 결국 나도 무너질 수밖에 없겠구나. 불륜은 새로운 길을 보여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길이 아닙니다. 끝없는 위로죠. 그러나 다시 가정을 바라보는 순간 길이 선명해집니다. 명확해져요. 내가 있어야 할 자리, 내가 돌아가야 할 그 자리, 내가 다시 붙잡아야 할 자리가 보입니다. 다시 가정을 바라보기 시작한 사람은 달라져요. 불륜 상대의 메시지를 보면서도 동시에 배우자의 목소리가 떠오릅니다. 짧은 설렘 뒤에 밀려드는 공허함 속에서 아이의 웃음이 귓가에 맴돕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나는 내가 찾던 안정과 사랑을 이미 가지고 있었다. 그걸 잠시 보지 못했을 뿐, 잠시 잊었을 뿐. 다시 가정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순간 불륜은 더 이상 달콤한 유혹이 아닙니다. 오히려 두려움이 되고 후회가 되고 반드시 끊어내야 될 이유가 됩니다. 불륜을 멈춘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 나는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안다. 그 고백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삶 전체를 돌려세우는 결단이에요. 결국 불륜을 멈추는 마지막 힘은 가정을 다시 바라보는 힘이에요. 이 마음이 깨어지는 순간, 이 마음이 깨달아지는 순간, 이 마음이 깨어나는 순간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더 이상 미련을 붙잡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회복이 시작돼요. 불륜은 언제나 달콤하죠. 누구도 모르는 비밀, 가슴 뛰는 설렘, 현실을 잠시 잊게 해주는 환상. 하지만 그 달콤함은 결코 오래가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무겁고 끈적한 죄책감으로 바뀌고 결국은 자기 자신을 갉아먹어요. 그 끝은 늘 비슷합니다. 발각되거나 서로에게 상처만 남기거나 혹은 마음속에서 평생 지울 수 없는 흉터로 남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눈 7가지 특징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로 불륜을 멈춘 사람들이 보여준 공통된 길이에요. 현실을 직시하는 용기, 책임감을 붙잡는 마음, 끝의 비참함을 미리 보는 눈, 스스로를 미워하며 각성하는 순간, 다짐을 행동으로 옮기는 결단, 도움을 구하는 용기, 그리고 가정을 다시 바라보는 회복의 마음. 이 모든 것이 하나씩 모여서 사람을 멈추게 만들었어요.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당신이 여전히 갈등하고 있다면 잠시 눈을 감고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길의 끝에서 나는 어떤 모습일까? 내 아이는 나를 어떻게 기억할까? 내 배우자는 나를 어떤 눈으로 바라볼까? 나는 스스로의 얼굴을 거울 앞에서 똑바로 바라볼 수 있을까? 이 질문 앞에서 아무 대답도 할 수 없다면 그것이 바로 멈춰야 한다는 신호예요. 멈추는 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길이에요. 차단 버튼을 누르는 그 순간 손끝이 떨리고 번호를 지우고 나면 공허함이 몰려오죠. 불륜을 정리한 뒤 며칠은 괴롭고 외롭고 다시 흔들리고 싶은 그 마음이 수십 번 수백 번 몰려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은 인생의 긴 시간 안에서 보면 잠깐이에요. 반대로 불륜을 계속 끌고 가면 죽을 때까지 고통은 평생 이어집니다.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지금의 아픔이 나중에 비참함보다 100배, 1000배, 만배 낫습니다. 오늘 멈추면 회복의 기회가
남게 되고 회복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오늘 결단하면 다시 사랑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오늘 돌아서면 자녀에게 당당한, 여전히 위풍당당한 부모로 설 수가 있어요. 불륜은 미래가 없는 길입니다. 그러나 멈춤은 새로운 미래를 열어줍니다. 멈춘다는 건 단순히 관계를 끊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을 지키는 일이고 가족을 지키는 일이며 아직 무너지지 않은 내 삶을 붙잡는 길이에요. 혹시 지금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면 오늘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어요. 지금 당장 차단하시고 번호를 바꾸세요. 그리고 지금 당장 정리하세요. 지금 당장 돌아서세요. 그 순간이 당신의 인생을 바꾸게 될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기억하세요. 불륜은 멈출 수 있습니다. 가정은 다시 세워질 수 있어요. 사람은 반드시 변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포기만 하지 않는다면 상처난 자리 위에 다시 새로운 꽃을 피어나는 법이에요. 그 꽃은 더 단단하고 더 깊고 더 진실한 사랑이 될 거예요. 이 영상을 듣고 있는 분들에게 전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가세요. 멈추는 순간부터 회복은 시작됩니다. 감사합니다.